중국이 지금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무려 14억 인구가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국 땅을 밟은 중국 학생들이 보인 충격적인 반응입니다. 대체 무엇을 봤길래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더욱 충격적인 건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평생을 한국을 비판하며 살아온 중국의 한 역사 교사가 수십 년간 지켜온 신념을 한순간에 포기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학생들에게 사과하며 속죄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코로나는 일시적이었지만 이것은 영구적으로 중국인들의 인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충격적인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중국을 뒤흔든 한 중국 여고생의 이야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방은 K-팝 포스터들로 가득했습니다. BTS, 블랙핑크, 뉴진스. 벽마다 붙어있는 화려한 포스터들을 보며 저는 매일 꿈을 꿔왔어요. 언젠가 한국에 가서 그들의 음악을 직접 느끼고 한글을 배우고 한국 문화를 체험해보고 싶다고요. 그 꿈이 현실이 되는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학교에서 한국 수학여행을 간다는 공지가 나왔을 때 저는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았어요. 아, 정말 기대돼. 드디어 한국에 가는구나. 저는 K-팝을 틀어놓고 춤을 추며 혼자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정말 순수한 기쁨으로 가득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선물을 드디어 받는 것 같았거든요. 친구 메이링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샤오메이야, 나도 너무 설레. BTS도 보고 한글도 배워보고 싶어. 그러게. K-팝 가사를 한글로 이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한국 드라마도 자막 없이 볼 수 있을 거야. 맞아. 한국 화장품도 사고 싶고 한복도 입어보고 싶어. 저희는 1시간 넘게 통화하며 한국에서 하고 싶은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 모두가 저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우리 또래 중국 학생들은 대부분 한국 문화에 긍정적이었거든요. K-팝과 한류 드라마를 통해 한국을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호감을 갖게 되었죠. 하지만 그 행복한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아빠가 들어오셨거든요. 아빠는 제가 K-팝을 들으며 춤추는 모습을 보시고는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찌푸린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샤오메이, 너 또 그 이상한 음악 듣고 있구나. 저는 당황해서 재빨리 음악을 끄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이상한 음악이 아니에요. 정말 좋은 음악이에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뭐가 좋다고 그렇게 좋아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왕젠핑 선생님도 그러시던데 한국은 우리가 배울 게 하나도 없는 나라라고 말이야. 왕젠핑 선생님은 저희 학교 역사 선생님이시면서 아빠의 대학 동창이셨습니다. 두 분은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시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저는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빠와 선생님 앞에서는 한국에 대한 관심을 숨길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빠,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아빠가 손을 흔들며 말을 끊으셨습니다. 됐다, 됐어. 어차피 학교에서 정한 거니까 가긴 가야겠지만 쓸데없는 환상은 품지 마라. 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 중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나라야. 역사도 짧고 문화도 우리 것을 베낀 게 대부분이고. 아빠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어요. 정말 그럴까?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K-팝과 한국 드라마, 그리고 한국 문화가 정말 아빠 말씀처럼 별것 아닌 걸까? 아빠가 나가신 후 저는 한숨을 쉬며 벽에 붙은 한류 포스터들을 바라봤습니다. BTS의 진심 어린 눈빛, 블랙핑크의 당당한 모습, 한국 배우들의 자연스러운 연기.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가짜이고 별것 아닌 걸까요? 마음 한편으로는 아빠의 말씀이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확신이 있었어요. 분명 뭔가 다를 거라고, 제가 느끼는 이 감정들이 헛된 것은 아닐 거라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설렘과 걱정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 때문이었어요. 과연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 제가 상상하는 그런 멋진 나라일까? 아니면 아빠 말씀처럼 별것 아닌 나라일까?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한국 땅을 밟는다는 설렘과 동시에 아빠와 선생님의 말씀 때문에 생긴 걱정이 교차했거든요. 하지만 공항에서 내린 순간 저는 첫 번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인천공항이 정말 깨끗하고 체계적으로 정돈되어 있었거든요. 중국의 공항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우와, 이게 정말 공항이야?
우리 베이징 공항이나 상하이 공항과는 차원이 달라. 친구 메이링이가 입을 다물지 못하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천장은 현대적이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었어요. 무엇보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주변을 둘러보며 답했습니다. 정말 그래. 안내 표지판도 너무 자세하고 친절하게 되어 있어. 그리고 저기 봐. 직원들도 모두 정중하고 친절해 보여. 다른 친구 샤오린도 끼어들었습니다. 공항 시설도 정말 현대적이야. 그리고 사람들이 다들 질서를 잘 지키고 있어. 저희는 공항을 걸으며 계속해서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새로웠거든요. 특히 직원들의 친절한 미소와 정중한 태도가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왕젠핑 선생님은 저희의 감탄을 듣고 비꼬는 투로 말씀하셨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하지 속은 어떨지 모르는 거야. 시설이 좋다고 시스템이 좋은 건 아니거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응하는지 봐야 진짜를 알 수 있는 거야.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는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공항의 멋진 모습에 감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친구 샤오유가 갑자기 소리쳤거든요. 아, 제 캐리어가 없어요. 분명히 여기 컨베이어 벨트에 있었는데. 샤오유는 당황해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캐리어 안에 중요한 물건들이 많이 들어있었거든요. 왕젠핑 선생님이 역시 그렇지 않나라는 표정을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봐라, 캐리어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구나. 이래서 한국 시스템이 믿을 수 없다는 거야. 하지만 그때 한국 공항 직원 한 분이 재빨리 달려왔습니다. 3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 직원이었는데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어요. 어떻게 되신 건가요? 캐리어를 분실하셨나요? 당황한 샤오유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검은색 캐리어였는데 바퀴가 4개 달린.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확인해 드릴게요. 직원은 태블릿을 꺼내며 빠르게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캐리어 태그 번호를 기억하시나요? 샤오유가 고개를 저으며 기억 안 나요라고 하자 직원은 전혀 짜증내지 않고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탑승권 번호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CCTV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왕젠핑 선생님은 옆에서 중얼거리셨습니다. 시간만 오래 걸리겠네. 이런 식으로 하면 언제 찾겠어. 하지만 직원은 정말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무전으로 연락을 취하며 체계적으로 확인 작업을 진행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 프로페셔널했거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CCTV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 분 후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다른 반 친구가 똑같은 검은색 캐리어를 실수로 가져간 것이었어요. 두 캐리어가 너무 비슷해서 생긴 일이었죠. 아, 찾았습니다. 다른 승객분이 실수로 가져가셨네요. 바로 연락해 드릴게요. 직원은 즉시 다른 반 인솔 선생님에게 연락했고 몇 분 만에 캐리어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실수했네요. 샤오유가 민망해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공항 직원은 전혀 불쾌한 기색 없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혀 괜찮아요. 이런 일은 정말 자주 있어요. 같은 브랜드, 같은 색깔의 캐리어들이 많거든요. 중요한 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거죠. 다행히 금방 찾을 수 있어서 좋았네요. 그 순간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명백히 우리 실수였는데도 전혀 짜증내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위로해주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중국에서라면 왜 더 조심하지 않았느냐며 타박을 들었을 텐데 이곳에서는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어요. 친구들도 모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우와, 정말 빨라. 우리나라였다면 몇 시간은 걸렸을 텐데. 또 메이링이가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분이 정말 친절해. 우리 실수인데도 전혀 화내지 않으시고. 샤오린도 놀라워했습니다. 왕젠핑 선생님은 이런 상황에 좀 어색해 보이셨습니다. 그건 우연히 운이 좋았을 뿐이야. 이런 일이 항상 이렇게 해결되는 건 아닐 거야. 하지만 저는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직원의 체계적인 대응, 다른 직원들과의 팀워크,
그리고 무엇보다 고객을 대하는 진심 어린 태도.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느꼈거든요. 저는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직원분 정말 대단해. 우리 실수인데도 전혀 짜증내지 않으시고 끝까지 친절하게 도와주셔. 그때부터 저는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친절함이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배려와 전문성의 조화 같았어요. 아빠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인천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계속 놀랐습니다. 도로는 깨끗했고 건물들은 현대적이면서도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특히 한강을 건널 때의 그 아름다운 풍경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드디어 광화문 광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다른 감동을 받았습니다. 넓은 광장 중앙에 서 있는 세종대왕 동상이 정말 웅장하고 위엄이 있었거든요. 우와, 정말 크다. 친구들과 함께 동상을 올려다보며 저도 모르게 감탄했습니다. 가이드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님입니다. 세종대왕님은 백성들이 쉽게 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한글을 창제하셨어요. 한글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우수한 문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학생들 모두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동상의 위엄 있는 모습과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있으니 정말 대단한 왕이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왕젠핑 선생님은 즉시 반박하셨습니다. 과학적이라니 그건 과장된 표현이야. 한국은 오랫동안 우리 중국의 한자를 사용해왔어. 세종대왕도 결국 한자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거지. 한글의 발전에는 중국의 업적이 크다고 봐야 해. 선생님은 목소리를 높여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야만인의 글자라고 할 수 있어. 이래서 한국이 중국처럼 크게 성장하지 못하는 거야. 문자 체계부터가 불완전하니까.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이드분이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시는데 우리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 정말 민망했거든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선생님이시고 또 아빠와 아는 사이이시니까요. 광화문 광장에서 한글 체험 부스로 이동했을 때 정말 흥미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한글 엽서쓰기 체험이었는데 한국어로 쓰인 예쁜 문구들을 따라 써보는 거였어요. 사랑합니다. 고마워요. 행복하세요. 이런 문구들을 한글로 써보는 건데 글자 하나하나가 정말 예뻤어요. 특히 한글의 둥근 모양과 직선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어로 쓰인 문구들의 뜻이 궁금해서 중국어로 번역하려고 했는데 정확한 표현이 되지 않았거든요. 친구 메이링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상해. 고마워요를 중국어로 하는 거랑 느낌이 완전히 달라. 저도 놀라며 답했습니다. 나도. 행복하세요도 마찬가지야. 중국어로 번역한 거랑 한글로 쓰인 것과는 뭔가 다른 느낌이야. 다른 친구들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분명 비슷한 뜻인데 한글로 표현할 때와 중국어로 표현할 때의 느낌이 완전히 달랐어요. 체험 안내원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맞아요. 한글은 소리를 표현하는 표현 문자라서 중국어의 한자와는 언어 체계가 완전히 달라요. 같은 뜻이라도 표현하는 방식과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때 또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좋아하는 K-팝 가사도 다 한글로 되어 있잖아. 방탄소년단의 봄날, 블랙핑크의 붐바야 이런 제목들도 다 한글이고. 저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맞아. 그래서 한글을 모르면 K-팝 가사의 진짜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거구나. 친구들이 계속 한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이 글자는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해요? 이 표현은 중국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똑같은 뜻인데 느낌이 이렇게 달라요? 하지만 왕젠핑 선생님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정확한 중국어 표현을 찾을 수 없으셨거든요. 한글의 섬세한 감정 표현을 중국어로 완전히 옮기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그건 언어마다 특성이 다르니까. 선생님이 어색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표정을 자세히 봤습니다. 처음으로 확신에 찬 모습이 아니었어요. 뭔가 생각이 많아 보이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한글이 정말 신기하고 특별한 문자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소리를 표현하는 글자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과 감정을 담고 있는 독특한 문자 체계인 것 같았어요. 체험을 마치고 나서 친구들과 이야기했습니다. 한글 정말 재미있다. 우리가 그동안 K-팝을 들으면서도 진짜 의미를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 맞아. 한국어를 배우면 K-팝이나 드라마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한글 자체가 예쁘기도 하고 곡선과 직선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어. 왕젠핑 선생님은 우리 대화를 들으시면서도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런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말아라고 하셨을 텐데 말이에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일기를 쓰며 생각했습니다. 한글이 정말 야만인의 글자일까? 이렇게 아름답고 섬세한 표현이 가능한 문자가 정말 열등한 문자일까? 의문이 점점 커져갔어요. 다음 날 한국의 지하철을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지하철을 자주 이용했기 때문에 별로 특별할 것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 지하철은 정말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먼저 지하철역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놀랐습니다. 역사 내부가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이었거든요. 중국의 지하철역들도 나쁘지 않지만 이곳은 차원이 달랐어요. 우와,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여. 메이링이가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안내 표지판도 정말 자세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모두 표기되어 있어. 샤오린도 놀라워했습니다. 티켓을 사는 과정부터 체계적이었습니다. 자동 판매기 조작법도 간단했고 교통카드 시스템도 정말 편리했어요. 무엇보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하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지하철 문이 열릴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서 양쪽으로 나누어 서 있었어요. 중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저 사람들 정말 신기하다. 아무도 앞으로 밀고 나가지 않아. 제가 속삭였습니다. 그러게. 우리나라 같으면 벌써 난리가 났을 텐데. 친구가 답했습니다. 지하철이 도착했을 때의 광경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내리는 사람들이 모두 내린 후에 타는 사람들이 차례대로 탔어요. 밀고 당기는 일도 없었고 모두가 질서를 지켰습니다. 지하철 안에 들어가서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조용했거든요. 모두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거나 아예 침묵을 지켰어요. 이게 정말 지하철 아니야? 그 친구가 놀라며 속삭였습니다. 중국 지하철은 항상 시끄럽고 복잡한데 여기는 정말 조용해. 저도 놀라서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중국 지하철에서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전화하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게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다른 승객들을 배려하며 조용히 자신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놀라움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 정거장에서 임신부가 지하철에 탔는데 즉시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 자리를 양보했어요. 임신부가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그 남성은 정중하게 앉으세요 라며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다음 정거장에서는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가 타셨는데 이번에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서로 자리를 양보하려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할머니께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으셨는데 다른 분들도 전혀 섭섭해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우와. 저런 모습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보기 어려워. 저는 친구들에게 속삭였습니다. 맞아. 우리나라는 자리 하나 놓고 싸우는 경우도 많은데. 메이링이가 답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석이 아닌데도 자연스럽게 양보하네. 샤오린도 감탄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중국에서는 노인석이 따로 있어도 젊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양보하는 모습을 보기는 정말 어려웠거든요. 대부분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하철 내부 시설도 놀라웠습니다. 정말 깨끗했어요. 바닥에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고 의자들도 모두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광고들이 세련되게 붙어 있었고 전체적으로 현대적이면서도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저기 봐, 지하철 안내 방송도 정말 친절해. 친구가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다음 정거장은 명동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라는 안내 방송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나왔어요. 외국인 승객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왕젠핑 선생님도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표정이 많이 달라졌어요. 평소 날카롭던 시선이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시기도 하셨고요. 지하철에서 내릴 때도 질서정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차례를 지키며 내렸고 급하게 밀고 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런 질서를 보면 정말 부러워. 제가 말했습니다. 시스템이 좋은 것도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다른 것 같아. 친구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질서를 지키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런 걸 진짜 선진 문화라고 하는 거구나. 단순히 경제가 발달하거나 기술이 좋은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과 마음가짐이 성숙한 거구나. 지하철 체험을 마치고 나서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배려심과 질서 의식, 그리고 자연스러운 예의.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왕젠핑 선생님도 평소보다 조용하셨습니다. 무언가 깊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셋째 날 광장시장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전통시장을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이었어요.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다양한 음식 냄새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우와, 정말 다양한 음식들이 있네. 친구들과 함께 시장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가이드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들을 맛보실 수 있어요. 떡볶이, 순대, 김밥, 전, 호떡, 튀김, 냉면, 잡채. 정말 다양한 음식들이 있죠. 저희는 하나씩 주문해서 나누어 먹기로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한국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었지만 진짜 한국에서 먹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먼저 떡볶이를 맛봤습니다. 빨간 소스에 쫄깃한 떡이 들어있는 음식이었는데 한 입 먹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우와, 이 떡볶이 정말 맛있어. 달콤하면서도 매콤하고 떡이 정말 쫄깃해. 또 메이링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먹어본 떡볶이와는 완전히 달라. 이게 진짜 한국 떡볶이구나. 샤오린도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중국에서 먹어본 한국식 떡볶이는 너무 달거나 너무 매웠는데 이건 단맛과 매운맛의 조화가 완벽했어요. 다음으로 순대를 맛봤습니다. 처음에는 좀 이상해 보였지만 먹어보니 정말 맛있었어요. 이것도 신기해. 겉보기와는 다르게 정말 고소하고 맛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김밥도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먹어본 김밥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이 김밥은 정말 신선해. 재료들도 다 신선하고 밥도 적당히 간이 되어 있어. 친구가 말했습니다. 전도 바삭바삭하면서 고소했고 호떡은 달콤하면서도 부드러웠어요. 모든 음식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반응을 보인 건 제 친구 리나였습니다. 리나가 마약김밥을 먹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거든요. 이거 중국에서 먹었던 한국식 김밥이랑 완전히 다르다. 어떻게 다른데?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리나는 흥분한 채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먹었던 김밥은 정말 이상했어. 한국 음식이라고 하면서 도 넘은 장난을 쳤거든. 김밥 안에 중국 전통 발효 젓갈을 넣고 고추기름을 과도하게 넣고 심지어 중국 약재까지 넣어서 맛도 이상하고 냄새도 역했어. 다른 친구들도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샤오린이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 동네 한국 음식점에서는 떡볶이라고 하면서 중국 마라탕 국물에 떡만 넣고 팔았어. 전혀 한국 음식이 아니었지. 메이링이도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치킨이라고 하면서는 중국식 튀김옷에 중국 향신료만 잔뜩 넣고 정말 맛없었어. 것 같았어. 리나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이상한 김밥 먹고 배탈 나서 응급실까지 실려갔었거든. 정말 끔찍한 경험이었어. 그래서 한국 음식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건 정말 맛있어. 이게 진짜 한국 음식이구나. 재료도 신선하고 맛의 조화도 완벽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비슷한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중국에 있는 한국 음식점들 중에는 정말 이상한 곳들이 많았어요. 한국 음식이라고 하면서 전혀 다른 음식을 파는 곳들 말이에요. 그때 왕젠핑 선생님이 갑자기 작게 중얼거리셨습니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저희는 모두 선생님을 바라봤습니다.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선생님은 잠시 생각에 빠지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나도 중국에서 한국 음식이라고 파는 것들을 먹어보다가 좋지 않은 경험을 했었지. 그래서 한국 음식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는 모두 놀랐습니다. 평소 한국을 비판하시던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그리고 놀랍게도 선생님도 한국 음식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떡볶이를 한 젓가락 드시고는 눈이 커지셨어요. 이건 생각보다 맛있네.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로 선생님은 여러 가지 한국 음식을 드셨어요. 순대도 김밥도 전도. 드실 때마다 놀라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게 진짜 한국 음식이구나. 선생님이 중얼거리셨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맛있죠? 중국에서 먹어본 것들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렇네. 정말 다르구나.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선생님도 사실은 잘못된 정보와 경험 때문에 한국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계셨구나. 직접 경험해보니 다르시구나. 광장시장에서의 경험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음식의 맛도 훌륭했지만 무엇보다 진짜와 가짜의 차이를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중국에서 왜곡되어 전해진 한국 음식과 진짜 한국 음식의 차이를 직접 체험한 거죠. 친구가 말했습니다. 진짜 음식은 거짓말을 안 하는 것 같아. 맛있으면 맛있는 거고 정성이 들어가면 그게 바로 느껴져.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진짜 한국 음식에서는 요리하는 분들의 정성과 전통이 느껴졌거든요. 왕젠핑 선생님도 마지막까지 한국 음식을 맛있게 드셨습니다. 평소 한국을 비판하시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걸 깨달았다. 직접 경험해보는 것의 중요성을. 그리고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도.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인천공항에서 출국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3박 4일의 짧은 여행이었지만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배운 시간이었어요. 공항에서 체크인을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처음 도착했을 때 캐리어 문제를 도와준 그 친절한 직원분을 다시 만났습니다. 중국에서 오신 학생분들이네요. 여행은 어떠셨어요? 그 직원분이 저희를 알아보고 다가와 말씀하셨어요. 3일 전 일인데도 기억해 주시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희가 정말 좋았다고 대답하자 그 직원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기쁘네요. 다음에 또 오세요. 한국에는 좋은 곳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직원분이 샤오유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혹시 캐리어에 개인 식별표를 붙이셨나요? 아까 처음 왔을 때처럼 같은 색깔, 같은 모델의 캐리어가 많아서 또 실수가 생길 수 있거든요. 샤오유가 고개를 젓자 직원분은 어디선가 작은 컬러 스티커들을 가져왔습니다. 이걸 캐리어 손잡이에 붙여드릴게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각자 다른 색깔로 해서 구별하기 쉽게 만들어 드릴게요. 한 명씩 다른 색깔의 스티커를 붙여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캐리어 내부의 이름표도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외부 태그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저희 반 학생들의 캐리어를 하나씩 돌아다니며 모두 확인해 주셨어요. 학생 여러분, 캐리어 태그 번호를 각자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두세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그리고 이 종이에 적힌 공항 연락처도 저장해두세요. 직원분은 연락처가 적힌 명함 같은 작은 카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만약 다른 공항에서 문제가 생기면 여기로 연락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샤오유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에 실수했던 걸로도 이렇게 신경 써주시다니. 괜찮아요. 학생들이 좋은 추억을 가지고 안전하게 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직원분이 따뜻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심지어 출국 수속을 할 때까지 저희를 지켜보시며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게 수속을 마칠 때까지 옆에서 도와주셨습니다. 줄을 서는 것부터 서류 확인까지 하나하나 챙겨주셨어요. 여기서 이 서류를 보여주시면 되고 저기서는 여권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한 학생이 여권을 어디 뒀는지 찾지 못해 당황하자 직원분이 진심으로 걱정하며 함께 찾아주셨어요. 천천히 가방을 차근차근 확인해 보세요. 여권은 보통 여기 지퍼 부분에 넣어두시죠. 다행히 여권을 찾은 후 그 학생이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자 직원분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해외여행 다닐 때 이런 실수 많이 해봤거든요.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죠. 모든 수속이 끝나고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직전 직원분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여행 어떠셨나요? 혹시 불편한 점은 없으셨나요? 저희가 모두 정말 좋았다고 대답하자 직원분의 얼굴에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한국을 좋게 기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놀러 오세요. 그 순간 저는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배려가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는 걸 느꼈거든요.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도와주시고 심지어 다른 공항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까지 대비해 주시다니. 친구 메이링이가 속삭였습니다. 정말 대단해. 이런 서비스는 중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워. 맞아. 단순한 친절함을 넘어서 진짜 우리를 걱정해 주시는 것 같아. 샤오린도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왕젠핑 선생님도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표정이 많이 부드러워지셨어요. 처음 공항에 도착했을 때 시스템이 믿을 수 없다고 하시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비행기에 올라타면서 저는 창문으로 한국 땅을 바라봤습니다. 3박 4일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느꼈어요. 특히 사람들의 친절함과 배려심, 그리고 체계적인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정말 제 인생을 바꾼 여행이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온 후 첫 번째 수업 시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젠핑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시더니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거든요. 학생들아,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고백할 게 있다.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평소 자신만만하시던 선생님의 모습과는 다른 진지한 표정이셨어요. 선생님은 잠시 침묵하신 후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한국을 이유 없이 폄하하고 비판해왔다. 교육자로서, 선생으로서 정말 부끄럽다. 학생들은 모두 놀란 표정으로 선생님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이런 말씀을 하실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이번 한국 여행에서 내가 직접 본 한국은 내가 그동안 말해왔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선생님은 목소리에 감정이 섞인 채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공항에서의 친절하고 체계적인 서비스, 지하철에서 보인 시민들의 질서와 배려심, 광장시장에서 맛본 진짜 한국 음식의 맛.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훌륭했다. 학생들은 숨죽이며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히 한글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무지했다는 걸 인정한다. 한글은 중국어로 완전히 번역할 수 없는 독특하고 섬세한 표현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을 야만인의 글자라고 했던 내 자신이 정말 부끄럽다. 선생님은 칠판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K-팝을 좋아하고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는 마음을 이제 이해한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을 억누르려 했던 것도 잘못이었다.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지금까지 저희에게 하신 말씀들은 모두 내 편견과 무지에서 나온 말들이었다. 정말 미안하다. 선생님은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교육자라는 사람이 직접 확인하지도 않은 채로 편견에 사로잡혀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교실이 조용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선생님의 진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어떤 나라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가르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선생님의 말만 듣지 말고 직접 보고 경험해서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길 바란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의 변화가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기 때문이었어요. 이번 여행은 나에게도 정말 큰 깨달음을 준 여행이었다.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직접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수업이 끝난 후 몇몇 학생들이 선생님께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용기 있는 고백이셨어요. 저희도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요. 선생님은 부끄러워하시면서도 고마워하셨습니다. 고맙다. 여러분들이 이해해주니까 정말 다행이다. 앞으로는 더 좋은 선생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날 집에 가는 길에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의 변화가 저에게도 큰 용기를 주었거든요. 이제 집에 가서 아빠와도 진솔한 대화를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빠가 거실에서 팔짱을 끼고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표정이 정말 화난 것 같았어요. 샤오메이야, 왕젠핑 선생님이 오늘 뭐라고 했는지 들었냐? 역시 왕젠핑 선생님이 학교에서 하신 말씀이 아빠에게 전해진 모양이었습니다. 두 분이 친구 사이이시니까 당연히 연락이 갔겠죠. 네, 들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화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생님이 학생들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교육자로서 자질이 없다고 생각한다. 한번 여행 다녀온 걸로 그렇게 말을 바꾸시다니. 아빠는 계속 화를 내셨습니다. 그런 말에 현혹되면 안 된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야. 중국이 훨씬 위대하고 훌륭한 나라다. 한국 같은 작은 나라에 현혹되면 안 돼. 평소 같았으면 저는 바로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제가 직접 본 것, 경험한 것들이 너무나 생생했거든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빠는 제가 대답하지 않는 모습에 더 화가 나셨습니다. 왜 대답 안 하냐? 빨리 알겠다고 말해. 빨리 대답해.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왕젠핑 선생님이 학생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셨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 용기가 제게도 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아빠, 한국에서 정말 좋은 경험을 많이 했어요. 아빠는 제 말에 깜짝 놀라셨습니다. 평소 고개를 숙이고 순종하던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뭐라고?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인천공항에서 만난 직원들은 정말 친절했어요. 우리가 실수했는데도 전혀 화내지 않고 끝까지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지하철에서 본 사람들의 질서와 배려심.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아빠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글도 정말 아름다운 문자였어요. 중국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섬세한 감정들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 음식들. 정말 맛있었어요. 중국에서 먹어본 가짜 한국 음식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만해. 아빠가 소리쳤습니다. 그런 헛소리 하지 마.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빠, 저는 제가 직접 본 것을 믿고 싶어요. 한국은 정말 멋진 나라였어요. 아빠는 한동안 말씀하지 못하셨습니다. 저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보셨기 때문일 거예요. 그때 엄마가 조용히 거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상황을 파악하신 엄마가 제 옆에 조용히 서시며 말씀하셨어요. 여보, 아이 말도 들어봐요. 직접 경험한 건데. 당신도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아빠가 엄마에게 화를 내려 하셨지만 엄마는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가 거짓말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리고 왕젠핑 선생님도 변하셨다고 하니까. 아빠는 한숨을 크게 쉬셨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이제 진실되게 살고 싶어요. 제가 직접 보고 느낀 것을 믿고 싶어요. 다른 사람의 편견이 아니라 제 자신의 경험을 믿고 살고 싶어요. 아빠는 저를 바라보시다가 소파에 털썩 앉으셨습니다. 정말 지쳐 보이셨어요. 샤오메이야. 아빠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네, 아빠. 저는 변했어요. 이번 여행을 통해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엄마가 아빠 옆에 앉으시며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여보, 아이가 성장한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아빠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른 후 아빠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샤오메이야. 사실 아빠도 한국에 대해 직접 본 적은 없었단다. 네? 저는 놀라서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아빠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은 모두 들어서 알게 된 것들이었어. 아빠는 머리를 감싸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그러니까 내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시작된 이야기였단다. 저는 조용히 아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국전쟁 때 우리 가족은 정말 많이 힘들었어. 그때 우리 할아버지는 전쟁으로 많은 것을 잃으셨거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당시의 교육과 사회 분위기였어. 아빠의 목소리에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학교에서, 사회에서, 언론에서 모두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만 들려줬어. 한국은 미제국주의의 앞잡이다. 한국은 우리의 적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야. 우리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그리고 나도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단다. 물론 잘못된 교육이었어. 하지만 그때는 다른 정보를 접할 방법이 없었거든. 교과서에서도, 신문에서도, 라디오에서도 모두 같은 이야기만 반복했으니까. 아빠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우리가 받은 역사 교육은 정말 일방적이었어. 한국 전쟁에 대해서도 우리 관점에서만 배웠고, 한국 사람들의 실제 생각이나 상황은 전혀 알 수 없었지. 그저 적이라는 개념으로만 배웠단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셨고, 그것이 아버지, 내 할아버지에게 전해졌어. 그리고 할아버지는 그것을 나에게 전해주셨고, 나는 또 그것을 너에게 전하려 했던 거야.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아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문제는 이런 주입식 교육이 너무 강력했다는 거야. 어려서부터 계속 듣다 보니까 그것이 진실인 줄 알게 되거든. 의심할 여지도 주지 않았고,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기회도 없었어. 아빠도 사실은 알고 있었어. 이런 편견이 옳지 않다는 걸.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주입받은 생각들을 바꾸기가 쉽지 않았단다. 특히 가족 대대로 사회 전체에서 내려온 생각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 아빠는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용기를 내어 진실을 이야기해줬구나. 내가 직접 경험한 한국의 모습을 말해줬어. 그리고 왕젠핑도, 나의 오랜 친구인 그도 자신이 받은 잘못된 교육을 인정하고 학생들에게 사과했다고 하더라.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 그도 나와 같은 주입식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이었거든. 아빠는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계속하셨습니다. 나는 평생을 잘못된 교육과 편견 속에서 살아왔구나. 그리고 그 편견을 내 딸에게까지 물려주려 했어. 정말 잘못된 일이었다. 엄마가 아빠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그때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깨달았으니까 됐어요. 지금이라도 바뀌는 게 중요하죠. 아빠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맞아. 이제라도 바뀌어야지. 더 이상 주입받은 편견에 의존하지 말고 직접 보고 경험해서 판단해야 해. 그리고는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샤오메이야, 내가 보여준 용기가 아빠를 바꿨어. 내가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아빠는 계속 잘못된 편견 속에서 살았을 거야. 아빠.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해라. 한국어도 배우고 싶으면 배우고, 한국 문화도 더 알아가고 싶으면 그렇게 해. 아빠가 막지 않을게. 오히려 직접 경험해서 진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겠어. 정말요? 저는 믿기지 않아서 물어봤습니다. 정말이야. 그리고 미안하다. 지금까지 잘못된 편견으로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저는 아빠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아빠와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었거든요. 엄마도 우리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가족이 드디어 진실을 마주하게 됐네요. 그날 밤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가족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빠는 한국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내려놓으셨어요. 오히려 제가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학원에 등록해 주시고 한국 책들도 사주셨어요. 샤오메이야, 이 한국 소설 어때? 네가 좋아할 것 같아서 사왔어. 이제는 다양한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아빠가 어느 날 한국 문학 번역본을 사다 주셨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왕젠핑 선생님도 완전히 변하셨어요. 수업 시간에 한국 역사를 가르치실 때는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한국의 훌륭한 점들을 인정하며 가르쳐 주시기도 했어요. 과거 우리가 받은 교육은 일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민주화 과정은 정말 주목할 만하죠.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학생들은 모두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친구들도 변했어요.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K-팝 이야기도, 한국 드라마 이야기도, 한글에 대한 이야기도 편하게 나눌 수 있었어요. 샤오메이야, 너 한국어 많이 늘었다. 이제 한국 드라마 자막 없이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네. 또 메이링이가 말했습니다. 아직 멀었어. 하지만 정말 재미있어.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 직접 경험해보니까 우리가 배운 것과 너무 달라. 제가 답했습니다. 학교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어요. 왕젠핑 선생님의 변화를 보고 다 네, 중국 배경으로 주입식 교육에 의한 편견 형성을 포함해서 다시 써드리겠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른 후 아빠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샤오메이야. 사실 아빠도 한국에 대해 직접 본 적은 없었단다. 네? 저는 놀라서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아빠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은 모두 들어서 알게 된 것들이었어. 아빠는 머리를 감싸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그러니까 내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된 이야기였단다. 저는 조용히 아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국전쟁 때 우리 가족은 정말 많이 힘들었어. 그때 우리 할아버지는 전쟁으로 많은 것을 잃으셨거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당시의 교육과 사회 분위기였어. 아빠의 목소리에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학교에서, 사회에서, 언론에서 모두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만 들려줬어. 한국은 미제국주의의 앞잡이다. 한국은 우리의 적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야. 우리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그리고 나도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단다. 물론 잘못된 교육이었어. 하지만 그때는 다른 정보를 접할 방법이 없었거든. 교과서에서도, 신문에서도, 라디오에서도 모두 같은 이야기만 반복했으니까. 아빠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우리가 받은 역사 교육은 정말 일방적이었어. 한국 전쟁에 대해서도 우리 관점에서만 배웠고, 한국 사람들의 실제 생각이나 상황은 전혀 알 수 없었지. 그저 적이라는 개념으로만 배웠단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셨고, 그것이 아버지, 내 할아버지에게 전해졌어. 그리고 할아버지는 그것을 나에게 전해주셨고, 나는 또 그것을 너에게 전하려 했던 거야.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아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문제는 이런 주입식 교육이 너무 강력했다는 거야. 어려서부터 계속 듣다 보니까 그것이 진실인 줄 알게 되거든. 의심할 여지도 주지 않았고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기회도 없었어. 아빠도 사실은 알고 있었어. 이런 편견이 옳지 않다는 걸.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주입받은 생각들을 바꾸기가 쉽지 않았단다. 특히 가족 대대로 사회 전체에서 내려온 생각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 아빠는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용기를 내어 진실을 이야기해줬구나. 내가 직접 경험한 한국의 모습을 말해줬어. 그리고 왕젠핑도. 나의 오랜 친구인 그도 자신이 받은 잘못된 교육을 인정하고 학생들에게 사과했다고 하더라.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 그도 나와 같은 주입식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이었거든. 아빠는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계속하셨습니다. 나는 평생을 잘못된 교육과 편견 속에서 살아왔구나. 그리고 그 편견을 내 딸에게까지 물려주려 했어. 정말 잘못된 일이었다. 엄마가 아빠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그때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깨달았으니까 됐어요. 지금이라도 바뀌는 게 중요하죠.
아빠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맞아. 이제라도 바뀌어야지. 더 이상 주입받은 편견에 의존하지 말고 직접 보고 경험해서 판단해야 해. 그리고는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샤오메이야, 내가 보여준 용기가 아빠를 바꿨어. 내가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아빠는 계속 잘못된 편견 속에서 살았을 거야. 아빠.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해라. 한국어도 배우고 싶으면 배우고 한국 문화도 더 알아가고 싶으면 그렇게 해. 아빠가 막지 않을게. 오히려 직접 경험해서 진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겠어. 정말요? 저는 믿기지 않아서 물어봤습니다. 정말이야. 그리고 미안하다. 지금까지 잘못된 편견으로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저는 아빠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아빠와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었거든요. 엄마도 우리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가족이 드디어 진실을 마주하게 됐네요. 그날 밤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가족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빠는 한국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내려놓으셨어요. 오히려 제가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학원에 등록해 주시고 한국 책들도 사주셨어요. 샤오메이야, 이 한국 소설 어때? 네가 좋아할 것 같아서 사왔어. 이제는 다양한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아빠가 어느 날 한국 문학 번역본을 사다 주셨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왕젠핑 선생님도 완전히 변하셨어요. 수업 시간에 한국 역사를 가르치실 때는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한국의 훌륭한 점들을 인정하며 가르쳐 주시기도 했어요. 과거 우리가 받은 교육은 일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민주화 과정은 정말 주목할 만하죠.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학생들은 모두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친구들도 변했어요.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K-팝 이야기도, 한국 드라마 이야기도, 한글에 대한 이야기도 편하게 나눌 수 있었어요. 샤오메이야, 너 한국어 많이 늘었다. 이제 한국 드라마 자막 없이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네. 또 메이링이가 말했습니다. 아직 멀었어. 하지만 정말 재미있어.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 직접 경험해보니까 우리가 배운 것과 너무 달라. 제가 답했습니다. 학교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어요. 왕젠핑 선생님의 변화를 보고 다른 선생님들도 더 개방적으로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더 공정하게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계셨어요. 우리는 과거에 너무 일방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여러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가르쳐야 합니다. 다른 역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 자신의 변화였습니다. 이제 저는 어떤 일이든 직접 경험해보고 판단하려고 노력해요. 주입식으로 들은 이야기만 믿지 않죠. 책을 읽을 때도, 뉴스를 볼 때도 항상 이게 정말 사실일까? 다른 관점은 없을까? 이것도 누군가의 편견은 아닐까? 라고 생각해봅니다. 한국어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재미있어지고 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인 원리를 알게 될수록 정말 놀라워해요. 세종대왕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었는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K-팝도 이제 가사를 이해하면서 들을 수 있어요. 한국어로 된 감정 표현들이 얼마나 섬세하고 아름다운지 알게 되었거든요. 번역으로는 전달되지 않는 뉘앙스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니까 음악이 더 깊이 있게 느껴져요. 가장 기쁜 건 가족과의 관계가 좋아진 것입니다. 이제 아빠와도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눠요.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편견과 진실, 교육과 경험에 대한 진지한 대화도 나누게 되었어요. 샤오메이야, 내가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아빠도 내 덕분에 잘못된 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 아빠가 어느 날 말씀하셨습니다. 아빠도 용기를 내어 인정해주셔서 고마워요. 그래서 우리가 더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우리를 바라보며 흐뭇해하세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이제 편견 없이 세상을 볼 수 있게 됐네요. 지금 저는 한국에 다시 가고 싶어 해요. 이번에는 여행이 아니라 교환학생으로 가고 싶거든요. 한국어도 더 잘하게 되었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으니까 더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빠도 제 계획을 지지해주세요. 좋은 경험이 될 거야. 직접 보고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많이 배우고 와라. 이번 한국 여행을 통해 저는 정말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첫째, 주입식 교육과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게 되었어요. 몇 세대에 걸쳐 내려온 잘못된 교육이 사람들의 시야를 얼마나 좁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 편견이 얼마나 뿌리 깊을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둘째, 직접 경험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어요.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들어도, 아무리 권위 있는 곳에서 가르쳐줘도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것만큼 확실한 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셋째, 용기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진실을 말하는 용기, 잘못된 교육을 인정하는 용기, 변화할 용기. 이런 용기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넷째, 진실된 소통의 힘을 알게 되었어요. 서로 마음을 열고 진솔하게 대화할 때 심지어 오랜 편견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저는 매일 한국어 일기를 쓰고 있어요. 그날 있었던 일들을 한국어로 기록하면서 언어 실력도 늘리고 생각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일기 마지막에는 이렇게 썼어요. 나는 이제 내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내 자신의 경험으로 판단하며 내 자신의 목소리로 진실을 말하며 살아가겠다. 주입받은 편견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경험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하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편견에서 벗어나 진실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한국 여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을 바꾼 깨달음의 여행이었습니다. 잘못된 교육과 편견에서 벗어나 진실을 발견한 여행이었죠. 그리고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나라들을 여행하고 더 많은 문화를 경험하고 더 넓은 시야를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무엇보다 제가 경험한 이 변화가 다른 친구들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라요. 주입식 교육의 한계를 인식하고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고 직접 경험하여 판단하며 진실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세상이 더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서로 다른 문화와 국가 간의 이해가 깊어지고 편견과 오해가 사라지는 그런 세상 말이에요.